최근에요, 이 박 대통령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의 변화,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보고 올 사람은 다 넘어와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집권 이전부터 통일에 대한 이 관점이 준비되어서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해서 통일이 가능한가, 아니면 북한 정권을 갖다가 조기에 붕괴시키는 통일이 나은가 하는 부분에 방향을 정해서 한결같이 밀고 나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진보 정권들이 집권했을 때 북한과의 햇볕 정책, 퍼주기 정책으로 북한이 이 계획과 개방 노선에 나와서 평화롭게 이 남북 간의 교류를 하면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음은 말할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인 2006년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서 핵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오다가 2006년에 한 것이죠. DJ 정권인 2002년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3, 4위전 하는 날 연평해전이 이렇게 터져서 일방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던 지침을 받고 있던 한국의 이 참수료의 해군 장병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 국가적 지침이었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야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5년, 박근혜 정권의 5년은 뭐 잘했냐? 이명박 정권 때 북한하고 가스관 연결한다, 철도 연결한다, 고속도로 연결한다, 전기 연결한다. 무슨 북한과 4대 역점 사업을 연결한다면서 한동안에 주물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선가 돈봉투를 줬다가 북한이 까기도 했고요. 숱하게 뒤에서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연평 포격이니 천안함이니 터졌죠.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도 진정으로 통일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행여나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국의 공식 연구기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이 있고 공적인 기관들이 있고 대학교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상당수는 통일대박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구미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통일대박이 아니라요, 통일쪽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과정에 들었던 비용이 얼마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서독의 통일 비용이 950조가 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1조 마르크, 즉 950조의 절반쯤 될 거라 봤는데 지금까지 2조 마르크를 훨씬 넘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조 마르크가 될지 얼마가 될지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통일 비용은요, 동독과 서독의 격차라든지 통일 당시에 경제력의 격차라든지 사회 인프라의 격차, 이런 부분과 북한과 한국의 격차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북한 간의 격차가 큽니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땅이나 인구가 훨씬 적었고요. 그리고 동독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공산주의 국가에 속했습니다. 나름대로 억압된 체제였지만은 또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서독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과 한국은요, 땅덩어리는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인구도 한국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경제력의 격차는 서독과 동독보다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는 동독은 그래도 차도 만들고 기본적인 인프라 고속도로도 있고 뭐 다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다 배급이 됐고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2조 5천억 달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조 달러라고 하면 요즘 환율로 1100조, 2조 달러라고 하면 2200조, 2조 5천억 달러라 하면 2조 한 2700조 정도가 넘어갈 겁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 탈북자 넘어오라고 하는데요. 3만 명 가량 넘어왔는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하층에 빈민으로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보편적 대세입니다. 4분의 1이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넘어오라고 하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북한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가 한 20만 명 가량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 보고 한국으로 다 보내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2014년에 대통령 어떤 말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시대가 뭘 준비합니까? 북한의 핵을 통한 적화 통일을 갖다가 준비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하다가 거들이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무너질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유례를 찾기 힘든 전시 군부 동원 체제를 갖춘 국가입니다. 북한의 중심은요, 군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부 위에 김씨 왕조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그들끼리만 나눕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데요. 저 북한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부와 김일성 정권을,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타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인민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시우 조선, 그 다음에 일제 천황, 그리고 김씨 왕조, 지금도 전 근대 왕조 시대에 살고 있는 국가의 시민들입니다. 저런 어떤 이 시민의식 수준이 미성숙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통일을 갖다가 대박이라고 외치고, 저는 통일이 쪽박에 달할 거라고 보고요. 요즘 뭐 영화 제목에 아수라가 있는데 통일은 아수라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과 미사일이 이리 될 줄 재작년쯤에는 몰라서 이 정권 들어서고 2년 3년간을 통일을 준비하는 데만 고심했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부분에는 어떤 고심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수 정권도 이렇게 하고 좌파 정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사고가 한마디로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 통일과 좌파와 중국에 대해서 가진 사고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미쳐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보수 정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과의 뒷거래와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 통해서 뭔가를 해내면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고 재창출하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북한이 결정적으로 뒷박을 때리니까 이제서 아이구나 그러면서 레짐 체인지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요.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친중 4대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중국이 북한을 왜 컨트롤하지 못하냐라고 따지지조차 못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중국의 경제 보복 운운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더 겁을 처먹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뭘 어떻게 합니까? 중국 관광객에 목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와서 배가 부릅니까?
오늘 한 신문에 보면 진중 4대는 시대착오라는 캐나다 이 맥메스터 대학의 교수, 중국사를 전공하는 송재윤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중국 찬양은 편향되고 왜곡된 잘못된 미화다, 보편적 인류 가치의 왜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일당 국가다.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감시를 받고 구금되고 고문당한다. 얼마 전에 홍콩의 출판업자 4명이 중국의 비판적인 책을 냈다고 해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중국에 붙들려가서 조사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지금 아직 행적이 묘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전 중국 정부는 인권 변호사 280명을 한꺼번에 구속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 사오보도 체제 전복 혐의로 감방에 가 있다. 작년 대기근의 참상을 고발한 묘지명의 저자 양지성이 편집권을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무려 200만 명을 동원해 인터넷을 감시한다. 작년 4월 텐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정시 관련 소문을 유포한 197명이 구속 처벌됐다. 2014년에는 홍콩의 우산 혁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100명이 잡혀갔다. 아까 말한 출판업자들이 이때 잡혀간 겁니다. 중국 헌법은 모든 정상 종교를 인정한다 하고 있지만 그 정상적인 판단을 저들이 한다. 그래서 그 발윤궁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 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광화문 앞에 가면 그분들 맨날 항의 시위하지 않습니까? 해교도도 탄압하고 있죠. 자, 산하 제한으로 여성의 출산권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족보에 안 걸려있는, 즉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이가 5천만 명에서 1억 사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천안문 사태 진상규명은 27년째 묵살당하고 마오뚱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다는 둥, 또 공산혁명을 성공한 이후에 과거를 청산한다고 1000명 중에 한 5명은 죽이도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요. 그때 마오뚱 모택동 치하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아직도 모택동은 모든 집회에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세계 경제 2다, 곧 미국 1위를 추월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000달러를 넘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내가 4,000달러라니까 8,000불인데 중국을 기본적인 통계도 모르고 이야기하느냐. 이 교수님은 그래도 6,00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4,00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 개방은 6억 명을 극빈 상황에서 구제했으나 여전히 많은 인민은 빈곤을 겪고 있다. 이분은 좋게 보네요. 저는 중국 인구 중에 한 2억 빼고는 나머지는 빈곤 계층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10억이 넘는 인구가 빈곤 계층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진짜 6, 7억 명은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파괴를 방치하고 황사 우리 한번 보십시오. 노동운동을 탄압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공산주의 대신 유교를 서포터 파워로 재포장하지만 권위주의적인 통합 이념에 그치고 만다. 요즘 공자 하는데 그것도 공산주의 갖고는 뭐 내세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신 내세우는 위장적 이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적인 반부패 투쟁, 즉 시진핑이 일어나서 잡고 난 뒤에 마오타이주 처먹지 마라, 샥스핀 먹지 마라, 제비둥지 요리 먹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부패 체감 지수가 87이라는데 이것도 중국 정부의 부패가 다 까발려지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김정은의 숨통을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식량 주고 오일 주고 돈 줍니다. 무역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번에 이 마샤이 홍입니까? 그런 회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김씨 왕조라는 부분을 제거하기보다는 더욱 키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마디로 번견이다. 물어 하면 물고 조용히 하면 좀 조용히 하고. 근데 요즘은 주로 물어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중국에서 세계적 가치를 위한 보편적인 이념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내에서는 50년 우방인 미국보다 5000년 우방인 중국 편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었습니까? 툭 하면 쳐들어오고 툭 하면 곡물이나 받아가고 여자들이나 잡아가고 했죠. 폭력적인, 한마디로 사대를 요구하는 패권주의 국가였죠. 저런 나라 옆에 있으면 배락 맞는 겁니다. 자, 한국이 세계 10위권이 무역 때문에 중국하고 이렇게 빌붙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중국은요, 4,300명을 굶어 죽인 대약진 운동가 1억 명을 갖다가 피해자를 만든 문화혁명 이후에 개발 독재를 해가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공할지, 그 개발 독재가 한계에 와서 터져버릴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중국이 중진국에 가지 못한 채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행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우주도 가고 세계 2위인데 중진국이 뭐냐고요? 아니, 그거 만든다고 선진국이고, 파키스탄이 그럼 핵이 있어서 선진국입니까? 인도가 선진국입니까? 핵이 있었어요? 인도도 인공위성 쌓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지금 우리 내부에 중국을 바라보는 이 더러운 시각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어제 제가 핀란드화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언론 사설에 차곡차곡 다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에 관한 시각조차도 다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일을 바라보는 어떤 한국 내부의 보수 정권의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보수 정권이 잡아서 국민들 의식부터 수정했어야 되는데, 보수 정권에서 중국하고 더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 전반에 친중 사대를 낳고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 좀 뜯어먹고 사는 부분과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뜯어먹고 가는 부분이 영원해질 것 같습니까? 곧바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한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깊이가 없이 얕은 민족입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